신하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시나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엔 그 관계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저자 리슈에청, 출판 라의 눈, 리딩 박진희. 8번째, 관계. 인맥은 금맥보다 소중하다. 솔직함보다 좋은 전략은 없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통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대중매체의 환경이 보다 개방되고 투명 대중매체와의 소외질수록 여론은 리더에게 유리해진다. 1985년 4월 의료 전문가들은 영국에 광우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9년 영국 정부는 여러 기구와 협력해 보고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는 광우병이 오직 소에만 전염될 뿐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년 뒤인 1999년 고양이와 돼지가 광우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영국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영국 정부는 광우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했다. 그런데 1996년 영국 정부가 갑자기 광우병과 관련 있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영국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EU 가입국들은 소고기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위가 벌어져 영국 정부의 불만과 항의의 뜻을 드러냈다. 일순간 영국 정부는 세계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됐다. 영국 정부가 광우병 사태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속사정을 숨겼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광우병을 발견하고도 무려 반년 가까이 대중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농업부가 광우병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음을 발견했지만 역시 반년 동안 어떤 병증에 대한 소식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영국 정부가 내부 사정을 숨겼던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영국 소고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영국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제대로 된 내부 사정을 알리지 않은 탓에 소비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1996년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 발표된 소식은 즉각 세계의 광우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영국은 곧장 70%의 소고기 시장을 잃었으며 관련 식품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영국 농업의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것이다. 영국 정부는 내부 사정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 외에도 심각한 잘못을 하나 더 저질렀다. 바로 빠져나갈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영국은 처음에 상황이 정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중에게 식용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광우병의 인간 전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환자가 사망하자 영국 정부는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공포감은 예상한 수준 이상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우병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1200만 마리의 소를 도살해야 했다. 대중매체는 대중에게 정보를 교류하고 공공의 문제를 논의할 무대를 제공하며 리더들은 매체를 통해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결정한다. 리더는
중대한 소식을 숨기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솔직한 태도로 매체와 소통하며 제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사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 2003년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처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리더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리더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근시안적 시각으로 대중매체와 소통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대중매체의 환경이 보다 개방되고 투명해질수록 여론은 리더에게 유리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친구에겐 너그럽게, 자신에겐 엄격하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친구 사이인 길버트와 마샤가 여행을 떠났는데 가파른 산길을 지나던 마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위기의 순간 길버트는 재빨리 손을 뻗어 마샤의 옷을 붙잡았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올렸다. 마샤는 길버트가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격해 길가에 있던 큰 돌에 이렇게 새겼다. 몇 년, 몇 월, 며칠 길버트가 마샤의 목숨을 구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사소한 일로 싸우기 시작했다. 화를 참지 못한 길버트가 마샤의 뺨을 때렸다. 마샤는 씩씩거리며 모래 위에 글을 썼다. 몇 년, 몇 월, 며칠 길버트가 마샤의 뺨을 때렸다. 이를 본 길버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마샤에게 물었다. 저번에는 돌 위에 글을 새기더니 이번엔 왜 모래 위야? 마샤가 대답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고 네가 날 때린 일은 파도가 모래를 쓸고 가듯이 깨끗이 잊고 싶으니까. 마샤는 친구를 사귀면서 기억해야 할 일과 잊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마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고마움은 금세 잊어버리고 친구가 섭섭하게 한 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과거 인종분리 정책이 실시되던 남아공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왕래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가 없었다. 한 백인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흑인만 보면 멀리 피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해가 질 무렵에야 깨어났다. 배가 고파진 소녀는 근처의 식당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오는 직원이 없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보다 늦게 온 손님들이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화가 난 소녀는 벌떡 일어나 식당 주인을 찾으려고 돌아서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게 됐다. 소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일광욕을 너무 오래 한 탓에 자신의 피부가 마치 흑인처럼 까매져 있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소녀는 차별당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깨달았다. 사람들은 남에게는 가혹하게 굴면서 자신에게는 대단히 너그럽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한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방식과 태도를 유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공자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리더의 경우라면 더욱더 친구를 사귈 때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우관계는 리더의 자격을 강화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지도자 후진타오의 말은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해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친구,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는 친구, 학식이 뛰어난 전문가 친구 등을 폭넓게 사귀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존중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는 특히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자세를 낮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존중은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리더와 아랫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신뢰해야 한다. 위치와 역할의 차이에 상관없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리더는 개인의 취향과 상관없이 이성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것이 협력의 기본 조건이다. 부하 직원을 어떻게 평등하게 대할 것인가는 재계 인사들의 오랜 연구 과제였다. LVMH의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도 이를 오랫동안 연구했다. 아르노는 원래 영국에서 활동하던 존 갈리아노를 발탁했다. 갈리아노는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같은 그룹 소유의 크리스찬 디오르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됐다. 갈리아노는 상상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개성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 괴팍한 데다 자신의 재능만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르노는 그의 이런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리더로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를 발탁한 것이다. 실제로 갈리아노는 디오르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후 낡은 이미지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갈리아노 한 사람이 디오르란 브랜드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이다. 아르노는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았고 부하 직원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리더라면 아랫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과 취향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대하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겐 지나치게 엄격해지는 것이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적당히 자세를 낮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사는 부하 직원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함부로 욕을 하며 책임을 따진다. 부하 직원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툭하면 명령을 내리고 내키는 대로 꾸짖어서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 일단 서로에게 나쁜 마음이 생기면 오해가 발생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완수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상사는 부하 직원을 업무 파트너이자 서로 돕는 관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의 마지막 회차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공의 진짜 열쇠는 무엇인가? 그릿이라는 책으로 새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화 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